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2024년도 작년도 국가공무원 9급 영어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5번까지 했고요. 6번 어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법은 지금 작년까지는 평균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평균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중에 한 문제는 영작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도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어법 문제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럭처, 그러니까 흔히 그래머, 문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어법을 공부하는가,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어법 시험 문제는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영어는 동사가 영어의 70%를 차지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어는 동사 중심 언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동사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하냐면 바로 일치 문제를 보아야죠.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본다. 영어는 동사 앞에 주어다. 그리고 자,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동사를 보고 여기에 있는 주어를 확인하라. 그런데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 이 사이에 interfere, 상당히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 바로 많게는 19에서 21단어까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수학능력 EBS 교재를 보면 바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방해하는 요건들이 19단어까지 나오죠. 그러나 토익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21단어까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주어하고 동사의 일치를 방해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일치가 됐으면 그 다음에 시제일치가 나오는데 시제일치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죠. 한마디로 출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수동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동태는 바로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걸 갖다가 수동태라 그러죠. 영어는 수동태가 너무나도 발달된 단어입니다. 그네들은 상업 장사만 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물건이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말 대답해 보세요. 물건은 동작을 합니까? 동작을 받습니까? 물건은 동작을 받지요. 그래서 받을 숫자, 동작, 동자, 형태, 태자. 그래서 바로 수동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농업문화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상업 장사문화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동태는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알면 영문법의 약 70%를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영어에서 꽃 중에 꽃입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면 과거 분사는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동태를 확인해야 된다. 자, 됐죠? 일치를 보고 수동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조동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왜? 조동사도 동사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조동사보다 더 중요한 바로 준동사가 있죠. 이 준동사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죠. 준동사는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준동사는 동명사, 또 준동사는 현재 분사, 또 준동사는 과거 분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영어는 1대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형부정사가 맞냐, 투부정사가 맞냐, 투부정사 쓸 것인가, 동명사 쓸 것인가, 현재 분사 쓸 것인가, 과거 분사 쓸 것인가, 마구잡이로
출제가 됩니다. 영어는 준동사를 모르면 영어가 안 되죠. 그래서 동사는 영어의 70%인데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수동태 문제, 준동사 문제로 주로 출제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겠죠.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는 99%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면 go 그랬을 때 이것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love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어도 타동사, 자동사 둘 다 된다. 왜? 영어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휘인데, 단어인데, 그 다음에 어휘라는 것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자동사야, 이것은 타동사라고 구별을 하면 누가 언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자동사는 약 2% 정도 쓰이고 타동사가 98% 정도 쓰인다.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목적어 문장이 많다. 자동사는 2%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데 대부분 비동사가 자동사다. 이렇게만 구별을 되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본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 1형식도 5형식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영어는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는데 99%가 둘 다 된다. 외울 필요 없다. 그런데 1%는 있을 것이다. 바로 1%는 자동사하고 자동사만 되는 것. 그 다음에 타동사만 되는 것이 있더라.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1%가 생겼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앞으로 스트럭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사를 꼭 보게 돼야 되고 동사를 보게 된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중요한 부사를 봅니다. 자, 왜냐하면 부사는 바로 동사를 수식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를 보신데 여기서 부사에서는 가정법을 중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이것들을 유의 깊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를 봤다면 바로 형용사를 보시면 되겠죠. 자, 형용사를 보게 되는데 형용사는 절대 알아야 될 것이 소유격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격은 의니까 대명사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소유격은 의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을 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격을 보고 비교를 보는데 또한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관계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 부사 속에 가정법이 들어가고 왜 부사 속에 시간 조건 부사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형용사에서 자 소유격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관계사가 형용사 속에 들어가는가 상당히 여러분들 궁금하겠지만 스트럭처 시간에 명쾌하게 스트럭처 첫 부분에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곧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형용사 다음에는 뭘 볼까요? 그 유명한 명사를 봐야죠. 왜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공부할 때는 s가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 자, 흔히 우리들은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는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인가 단수일 때는 여러분들 뭘 씁니까? that을 쓰고 자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that의 대명사는 뭐입니까? those 이걸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대명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that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another였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the other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자 others라는 단어
other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the other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that, another, the other 이 세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명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특수, 흔히가 여러분들 특별용법이죠. 바로 도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병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연결어가 있더라. 바로 연결어는 흔히 우리들이 전치사이더라. 그리고 연결어는 접속사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를 먼저 보라. 왜냐하면 영어가 동사가 70%다. 그래서 일치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수동태, 준동사를 기억하자.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죠. 흔히 우리는 수식한다는 말은 바로 지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yesterday, 자, yesterday라는 부사가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바로 과거 동사를 적어야지 이 자리에 현재 완료를 적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yesterday는 과거죠. 부사가 과거니까 동사도 과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현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yesterday하고 현재 완료는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죠. 그리고 왜 가정법, 그 다음에 시간 조건 부사절이 이렇게 부사가 되는가는 스트럭처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형용사. 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배합니다. 형용사에서는 소유격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형용사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단수를 나타낸 단어 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복수를 나타낸 단어 여러분 퓨가 있고요. 세울 수 있는 형용사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울 수 있는 형용사들을 자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barriers라는 단어, 바로 man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a number of, a variety of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냐면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명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가 있다면 명사에다 s를 붙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to라는 단어나 few가 있다면 명사에 s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that,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연결어로서 전치사 접속사. 영어를 잘하려면 바로 영어의 종결은 뭐냐? 영어의 마지막은 바로 그 유명한 전치사인데 약 52개가 있고 접속사는 약 21개가 있으면서 영어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순서대로 보면서 영어를 스트럭처를 정복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1번에 dispat라는 단어 있죠. 아, dispat는 여러분들 전치사구나.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섯 번째에 해당되구나. nose라는 단어가 나왔네. 대명사구나. 아주 척척척 맞아 떨어지죠. 자, compared라는 단어가 나왔네. 아, 이것은 과거 분사구나. 그러니까 이건 준동사 문제구나. 자, 그 다음에 there. 아, 이것은 소유격이구나. 그러니까 형용사 문제가 되겠구나.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눈에 바로 준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1번이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분사는 어디서 나온 것이 과거 분사냐면 바로 수동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자, 수동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과거 분사인데 수동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쓰인 걸 수동태라고 해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자,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잘 보세요. 영어에서 타동사가 있다.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런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럼 바로 이때 타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된다. 비동사는 때로는 생략을 해야 된다. 동사 위치에서는 비동사를 꼭 써야 되지만 동사 위치가 아니고 바로 명사를 수식한 위치라든지 명사 수식 위치라든지 보호 위치에서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수동태입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제자 여러분, 영어는 수동태를 모르면 영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동태를 모르면 영어에 쓰기가 안 됩니다. 수동태를 모르면 회화가 안 되죠. 수동태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됩니다. 수동태를 모르면 스트럭처 문제, 문법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compared는 수동태 맞죠? 왜요? are라는 단어가 동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compared는 이제 수동태로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된다. 여러분 to today's 바로 부사이죠. 전치사하고 명사를 더하면 영어에서 부사가 되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사가 나와서 수동태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compared. 그런데 이미 are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동사에서 shall. 자, 이거 보호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제 동사 위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때 compared는 명사 수식 위치 아닌 보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ed를 딱 쓰고 있어서 3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가 이상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사를 보겠죠? 부사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번에 형용사를 본 겁니다. 형용사를 보는데 소유격. 바로 소유격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ther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예요? there라는 단어는 복수이다. 그러면 복수니까 과연 이 단어가 뭘 가리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houses를 가리킨다. 집의 목재 구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houses가 복수다. 그러니까 there를 쓴다.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이상이 없다. 자, 그러면 4번 명사나 대명사로 이동한다. 명사나 대명사로 이동하는데 nose라는 단어가 대명사구나. 이제 됐습니다. 자, 대명사니까 이 단어가 복수이지요, 여러분들. 그럼 뭘 가리킨가 보세요. 현대 주택의 그것들에 대한.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주택들의 퀄리티, 질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대 주택의 질, 퀄리티라는 단어가 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수가 아니고 바로 단수 that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는 풀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동사, 부사, 형용사, 명사, 특수용법, 그 다음에 연결어. 특수용법에서는 도치, 병치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7번을 하나 더 볼까요? 자, still mo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영어에서 still more는 자, 여기서는 부사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자, once compared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들 동사 처리를 하면 된다. 자, provided that 이것은 동사 처리하는데 사실은 의휘 문제다. 그 다음에는 much news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형용사에서 명사, 형용사고 명사 결합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1번 문제를 보았을 때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앞에서 문장에서 여러분 not이라는 단어가 부정어죠. 부정어면 still more라는 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still less를 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still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의어가 뭐입니까? much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much more, much less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네들은 reading poetry, 시를 읽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매우 덜 in writing, 쓰기에도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not이 있으니까 여기서 리를이라는 단어, 리를은 여러분들 부정어죠. 리를이 나와서 리를의 부정어 레스를 써줘야만이 의미가 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그네들은 독서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다겠죠. still, 더욱 쓰기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 더욱 쓰기에서도 없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 언어학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부정이면 still, 자, still less. 앞에가 긍정이면 still mo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 still 대신에는 much를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 또 역시 수동태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수동태 뒤에는 여러분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적어가 없습니다. 커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 기가 막히게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provid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수동태죠. 원래 provide라는 단어. provide는 원래 영어 역사는 목적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2개인데 여러분 목적어 하나가 없어졌죠. 원래 provide는 주다라는 개념으로 목적어 2개가 나와야 하나 목적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어가 여러분들 수동태로 변해야죠. 수동태로 변하니까 여러분 provided라는 단어 ed 붙여놨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고 있죠. 대시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provided that을 한 단어로 잡고 이것은 if의 동의어다라고 많은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들은 봐보십시오. that 이하를 제공해 보자. 한마디로 that 이하를 주어 보자. that 이하가 있다라고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어쩌지 할 것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provided that은 if의 줄임말이라고 하면서 if의 동의어라고 하면서 막 애우는데 수거처럼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라. that 이하를 주어 보자. that 이하를 인정해 주자.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hat 이하라면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도 수동태라는 것. 그 다음 news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s로 끝났을 뿐이죠. new라는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s를 붙이면 바로 news가 되죠. 영어 스페링상 우리가 여러분들 book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끝이 여러분들 k로 끝났을 뿐이고 cat 그러면 끝이 t로 끝났을 뿐이죠. news 그러면 여러분들 끝이 s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news는 단수이죠. 그러니까 단수를 수식하는 거 여러분들 many가 아니고 바로 양을 나타낸다는 mu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스트럭처 제가 공부하는 방법 했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다시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의 스트럭처 문제 푸는 방법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접근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